대법원 2022년 3월 17일 선고 2019-2-35978 판결 사건명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 1.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시점 전후에 걸쳐 위반 행위가 계속된 경우 9.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2012년 3월 21일 제3조에서 정하는 조사 개시일 위반 행위 종료일 9.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년 5월 19일 법률 제1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제2항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부칙 2012년 3월 21일 제3조에서 말하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은 그 조사 이전에 위반 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착수하였더라도 조사 착수를 기준으로 종료되지 않고 그 후에도 계속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착수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조사 착수 시점 이후에 이루어진 위반 행위 부분은 아직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조사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법 규정의 문헌과 위 부칙 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시점 전후에 걸쳐 위반 행위가 계속된 때에는 그 위반 행위가 종료된 시점에서야 비로소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위 부칙 조항에서 정하는 조사 개시일은 위반 행위 종료일로 봄이 타당하다. 2. 사업자 등이 구,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상품의 용기 등에 한 부당한 표시와 함께 해당 상품을 유통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위반 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부당한 표시 행위로 인한 위법 상태가 계속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위반 행위 종료일 위법 상태가 종료된 때 9.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9.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9. 표시광고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 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9.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호의 내용 제척기간 제도의 취지와 구 표시광고법의 목적 등을 고려하면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 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 사업자 등이 구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상품의 용기 등에 부당한 표시를 하였다면 위와 같은 표시와 함께 해당 상품을 유통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이상 해당 상품을 수거하는 등 그 위반 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부당한 표시 행위로 인한 위법 상태가 계속되고 그러한 위법 상태가 종료된 때를 위반 행위 종료일로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조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업자 등이나 그 대리인이 일정 시점에 이르러 더 이상 해당 상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위반 행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2년 3월 17일 선고 2021-2-53894 판결 사건명 지적 제조사 사업 조정금 이의 신청 기각 처분 취소 청구의 소 1.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방법 및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이를 판단하는 방법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 내용, 형식, 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있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결련성, 법치 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 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수익적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로 다시 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한 경우 새로운 거부 처분인지 여부. 적극. 어떤 처분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 아니더라도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의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보를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수익적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의 제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한 것은 새로운 거부 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어떠한 처분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의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보를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다. 3. 갑 시장이 을 소유 토지의 경계 확정으로 지적 공부상 면적이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을에게 조정금 수령을 통지하자 1차 통지. 을이 구체적인 이의 신청 사유와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갑 시장이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재산정, 심의 의결을 거쳐 종전과 동일한 액수의 조정금 수령을 통지한 2차 통지. 조정금 수령을 통지한 사안에서 2차 통지는 1차 통지와 별도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